상왕 전하께서 살아계시다 하옵니다. 맙소사 그게 정말인가요? 죽은 줄 알았던 왕이 살아 발칵 뒤집혔겠군. 살아있다고,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함길도로 가겠다. 세조에게 반기를 든 자라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 내가 왜 어린 임금을 도와야 하느냐? 나는 조선의 정통 임금 단종이다. 전하, 신의 군대 10,000명을 전하께 바치겠사옵니다. 그러나 세조의 그림자는 이미 북방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단종 생존 역사 제3화 북방의 동맹 지금 시작합니다. 을해년 3월 초사흔 날 한양 저작거리에는 기이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상왕 전하께서 살아계시다 하옵니다. 영월에서 사약을 드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거짓이었다 합니다. 누군가가 약을 바꿔치기 했다 하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성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멈추고 수군거렸으며 주막에서는 낮부터 술잔을 기울이는 사내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세조는 이 보고를 받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살아있다고,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전하, 영월관하에서 올린 장계에는 분명히 승하하셨다. 적혀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이 세조는 용상의 팔걸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선동이니라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명회, 예, 전하. 한명회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도성 전체를 뒤져라. 이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아내고 산임금이라 칭하는 위서를 작성한 역적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상금을 걸어라. 은 500냥이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한명회가 물러나자 세조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살아있단 말인가? 같은 시각 한양 외곽 송파나루 근처의 낡은 기와집. 단종은 좁은 방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월에서 탈출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환이 가져다 준 미음을 몇 숟가락 떴을 뿐 입맛이 없었습니다. 전하, 어디가 편찮으시옵니까? 설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7살의 소녀는 기방 출신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다. 어떤 꿈이셨사옵니까? 단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왕 아버지께서 나오셨다. 문종 대왕께서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물으셨다. 왕위도 잃고 백성도 지키지 못한 주제에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고. 전하, 이 시백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옵니다. 죽은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사옵니다. 단종은 이 시백을 바라보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전직 내금이 교관은 개유정난 때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아직도 그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교관, 예, 전하. 나를 믿는 자가 아직 있느냐? 이시백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있사옵니다. 비록 숫자는 적으나 목숨을 바칠 충신들이 있사옵니다. 박문경 선생, 정창손 어른, 그리고 이 천한 것까지 전하를 위해 칼을 들 자들이 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박문경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전하, 급한 소식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박문경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도성 전체에 금군이 풀렸사옵니다. 세조가 산임금 소문의 근원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명했다 하옵니다. 이곳도 오래 머물 수 없을 듯하옵니다. 단종은 일어섰습니다. 어린 임금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야 하겠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시옵니까? 단종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함길도로 가겠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길도라 하시면 이 시에 장군이 있는 곳이옵니까? 그렇다. 그 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하였지. 세조에게 반기를 든 자라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박문경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전하, 이 시에는 역적이옵니다. 조정에서 토벌군을 보낸 자이옵니다. 그런 자와 손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단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적이라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역적은 누구인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죽인 자가 아니던가? 세조에게 반기를 드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창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뜻을 알겠사옵니다. 그러나 함길도까지는 1000리가 넘는 먼 길이옵니다. 게다가 곳곳에 관군이 깔려 있사옵니다. 어떻게 가시겠사옵니까? 단종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야, 내가 준비한 것이 있지 않더냐? 설화는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위조된 통행 문서와 상인 행세를 위한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군졸들 중에 뇌물을 받을 자들의 명단도 있사옵니다. 제가 기방에서 일할 때 들은 정보들이옵니다. 이시백이 감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단하구나. 이 아이가.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떠난다. 모두 준비하여라. 한양 남대문 부근. 검은 상복을 입은 일행이 조용히 성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문경이 앞장섰고 그 뒤로 단종, 복색, 설화, 이시백, 정창손, 그리고 2명의 호위 무사가 따랐습니다. 누구냐? 성문 군졸이 창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송도에서 온 포목 상인이옵니다. 어머니 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옵니다. 통행 문서는? 설화가 앞으로 나서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군졸의 손에 은 몇 냥을 슬쩍 건넸습니다. 군졸은 문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그러나 밤길 조심하여라. 요즘 도적이 많으니 고맙소이다. 일행은 서둘러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벽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단종은 뒤를 돌아보며
한양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도성에,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 박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리 되실 것이옵니다, 전하. 그 후 열흘 동안 일행은 북으로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인적 드문 산길을 걷고 밤에는 버려진 산막이나 사찰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식량은 박문경이 미리 준비한 건어물과 곡식이었지만 나흘째부터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옵니다. 설화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7살 소녀에게 이 여정은 혹독했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주먹밥을 설화에게 건넸습니다. 먹거라. 전하, 전하께서 드셔야 하옵니다. 나는 괜찮다. 임금이 굶주린다 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쓰러지면 이 여정은 끝이다. 이시백이 감탄했습니다. 전하 참으로 훌륭하신 임금이시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강원도 산중에서 일행은 관군 수색대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박문경이 재빨리 숲속으로 일행을 이끌었고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산 임금을 찾아라. 세조 전하께서 현상금을 거셨다. 관군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단종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옵소서, 전하. 박문경이 단종의 입을 가볍게 막았습니다. 일행은 2시간이 넘도록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관군이 멀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 일행은 마침내 함길도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험준한 산맥이 솟아 있었고 골짜기 입구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이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멈춰라. 창을 든 병사들이 일행을 에워쌌습니다. 누구냐? 이 길은 이시의 장군의 영역이다. 한양 놈들이냐? 박문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상인이 아니옵니다. 이시의 장군을 만나러 왔사옵니다. 이시의 장군을 어떤 용건으로? 박문경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주군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옵니다. 단종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린 임금은 품속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붉은 비단에 쌓인 옥새였고 다른 하나는 용이 새겨진 금패였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나는 조선의 정통 임금 단종이다. 이시의 장군을 만나고 싶다.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군님께 알려야 하겠사옵니다. 그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을 탄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시에 40대 중반의 사내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단종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단종이라고? 단종은 물러서지 않고 이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증거가 있느냐? 단종은 옥새와 금패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 증거다.
옥새에는 수명우천이라 새겨져 있다. 선왕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금패는 문종대왕께서 세자 시절 내게 친히 하사하신 것이다. 이 시에는 옥새와 금패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참모가 다가와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품인 듯하옵니다, 장군. 이 시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임금이 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느냐? 단종은 대답했습니다. 동맹을 맺고 싶다. 동맹? 그렇다. 세조는 나의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죽였다. 그대는 세조의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다. 이 시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어린 임금을 도와야 하느냐? 나는 내 땅을 지키면 그만이다. 세조와 싸우는 것은 내 백성을 위해서지 조선 왕실을 위해서가 아니다. 단종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조의 조정이 그대에게 무엇을 빼앗았는가? 그대의 군사력이라면 이미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조선의 영토 안에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시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계속해보아라. 그대가 원하는 것은 인정이다. 정당성이다. 역적이 아닌 정당한 지방관으로서의 지위. 그렇지 않은가? 이 시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단종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왕위를 되찾으면 그대를 함길도 절도사로 임명하겠다. 세습치기로 말이다. 그대의 가문이 대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제안하는 조건이다. 이 시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습 절도사라 그것이 가능하겠소? 가능하다. 나는 조선의 정통 임금이다. 세조는 찬탈자일 뿐이다. 나와 손을 잡으면 그대는 역적이 아닌 의로운 신하가 된다. 역사에 그대의 이름이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시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단종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시에 전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사옵니다. 신의 군대 10,000명을 전하께 바치겠사옵니다. 함께 세조를 무너뜨리겠사옵니다. 박문경과 이시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해내셨사옵니다. 단종은 이 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장군. 오늘부터 우리는 동지다. 같은 시각, 한양 경복궁. 세조는 어둑한 밀실에서 한 사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 시의 군중에 들어갔느냐? 예, 전하. 조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의 부장이 되었사옵니다. 이미 장군의 신임을 얻었사옵니다. 세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놈이 무슨 짓을 하든 보고하여라. 그리고 산임금이라는 자가 나타나거든 즉시 알려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사내가 물러나자 세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단종아,
내가 어디로 도망치든 내 손바닥 아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을 내주마.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동맹은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첩자는 이미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제사와 첩자의 그림자에서 계속됩니다.